민수는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퇴직한 지 석 달,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는 아내 지연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연스럽게 관찰하게 되었다. 결혼 20년 동안 바쁜 직장 생활에 매달려 있던 그에게 이런 여유는 처음이었다. 여보, 오늘 늦을 것 같아. 지연이 서둘러 화장을 하며 말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말이었지만 이제는 달랐다. 지연의 표정에서 묘한 설렘 같은 것이 느껴졌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지연은 돌아오지 않았다. 민수는 혼자 차가운 밥을 먹으며 아내를 기다렸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다. 미안, 동창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지연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넘쳤다. 그런데 왜일까? 민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지연이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인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 며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민수 앞에 낯선 남자가 나타난 것이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남자였다. 여보, 이게 누구야? 민수가 놀라며 물었다. 지연이 황급히 나타났다. 아, 이분은 대학 동창이야. 잠깐 들렀다가 가시는 길이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렸다. 안녕하세요. 지연 씨 남편분이시군요. 남자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저는 김진우라고 합니다. 지연 씨가 늘 좋은 말씀만 해주셔서. 그냥 동창일 뿐이야. 지연이 서둘러 말을 끊었다. 진우 씨, 시간 늦었으니 그만 가세요. 진우라는 남자가 나간 후 거실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지연을 바라봤지만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그 순간 민수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작은 균열이었지만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시작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다.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그녀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김진우와의 만남 이후 민수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아내의 모든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지연이 휴대폰을 볼 때의 표정, 외출할 때의 복장, 심지어 화장하는 시간까지도 모든 것이 일심의 대상이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연의 휴대폰이었다. 예전에는 식탁 위에 무심코 놓아두던 휴대폰에 이제는 잠금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메시지가 올 때마다 지연은 재빠르게 확인하고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누구한테서 연락 온 거야? 민수가 물었다. 그냥 친구들 단체 채팅방이야. 지연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 민수에게는 거짓말처럼 들렸다. 주말이 되면 지연의 외출이 잦아졌다. 동창회 준비 모임, 친구들과 쇼핑, 문화센터 강해, 핑계는 다양했지만 돌아올 때의 그녀 얼굴에는 항상 만족스러운 표정이 어려 있었다. 어느 토요일, 민수는 충동적으로 지연을 뒤따라 가기로 결심했다. 지연이 친구들과 영화 보러 간다며 나선 후 그는 급히 차를 몰고 나섰다. 하지만 복잡한 시내에서 그녀를 놓쳤다. 1시간을 헤맨 끝에 포기하고 집에 돌아온 민수는 자신이 감시자가 된 것 같아 자괴감을 느꼈다. 집 안의 분위기도 점점 냉랭해져 갔다. 예전에는 저녁 식사 시간이 가족들의 소통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각자의 휴대폰만 보며 조용히 밥을 먹었다. 대학생인 아들 준호마저 이상함을 느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예전에는 집에서 드라마 보는 게 취미였잖아. 준호가 물었다. 사람은 변하는 거야.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지연의 대답은 예상보다 날카로웠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지만
민수 역시 할 말이 없었다. 그날 밤, 민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내용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2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 민수는 자신에게 물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운명의 그날은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지연은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며 일찍 나갔고, 민수는 준호와 함께 치킨을 시켜 먹으며 축구 경기를 봤다. 준호가 일찍 잠자리에 든 후, 민수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자정이 넘었지만 지연은 돌아오지 않았다. 민수는 걱정이 되어 지연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다. 그때 거실 소파 쿠션 사이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지연의 휴대폰이었다. 그녀가 서둘러 나가면서 놓고 간 것 같았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남의 휴대폰을 보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였다. 하지만 아내가 늦은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연락할 방법도 없었다. 결국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자 메시지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다. 발신자는 진우였다. 민수의 손이 떨렸다. 메시지를 확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성과 궁금증이 치열하게 싸웠다. 결국 호기심이 이겼다. 지연아, 오늘도 고마웠어. 내 곁에서 웃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줘서 미안하고, 다음에도 시간 될까? 민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더 위로 올려보니 둘 사이의 대화 내용이 수없이 많았다. 애정이 담긴 문장들, 만날 약속들, 그리고 당신 남편은 모르겠지? 같은 은밀한 대화들. 새벽 2시에 지연이 돌아왔다. 민수는 거실에서 휴대폰을 들고 앉아 있었다. 내 휴대폰.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진우라는 사람과 사귀고 있었던 거야?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연은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결국 털어놓았다.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니! 20년을 함께 살아온 우리가! 민수는 소리를 질렀다. 20년? 지연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 20년 동안 당신이 나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봤어? 늘 회사 일만 생각하고, 집에 와서도 신문이나 TV만 보고, 나는 당신 옆에 있으면서도 늘 혼자였어.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지연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는 성공적인 직장인이었지만 좋은 남편이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민수의 목소리에서 분노보다는 절망이 느껴졌다. 나도 처음에는 죄책감이 컸어. 하지만 진우와 함께 있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대화했다. 아니, 정확히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주고받았다. 결국 지연은 잠시 친정에 가서 생각을 정리하겠다 하며 짐을 챙겨 나갔다. 민수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무너져 내렸다. 지연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집은 너무나 조용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시계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심지어 자신의 숨소리까지 모든 것이 크게 들렸다. 민수는 처음으로 정막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준호는 방학이라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고 집에는 민수 혼자만 남았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혼자 커피를 마시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밥을 해 먹었다. 모든 것이 혼자였다. 식사 준비가 가장 힘들었다. 20년간 지연이 도맡아 하던 일이라 민수는 간단한 요리밖에 할 줄 몰랐다. 라면과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다 보니 몸무게가 줄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초췌하고 늙어 보였다. 친구들에게 상황을 털어놓을 수도 없었다. 우리 집사람이 바람을 피워서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민수는 평소 만나던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졌다. 그들의 행복한 가정 이야기를 듣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밤이 가장 어려웠다. 잠들기 전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었다. 민수는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잠을 위해서였지만 점점 술 없이는 하루를 버틸 수 없게 되었다. 술에 취해 있을 때면 과거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신혼 시절 지연의 웃음소리, 준호가 태어났을 때의 감동, 가족 여행에서의 행복한 순간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그런 순간들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사실도, 내가 언제부터 집에서 남편이 아니라 숙박객이 되었을까? 민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회사에서 승진하느라, 돈을 벌느라, 성공하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린 것은 아닐까?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지현과의 결혼 사진을 보며 울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지현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날 밤, 민수는 거실 바닥에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지연이 나타났다. 예전처럼 밝게 웃으며 여보, 밥 먹어요. 라고 말했다. 민수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려는 순간 꿈에서 깼다. 현실로 돌아온 그에게는 또다시 무거운 침묵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연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민수는 매일 우편함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혹시 지연으로부터 소식이 올까 하는 희미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광고지와 각종 고지서만 쌓여갈 뿐이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우편함에서 익숙한 필체의 편지를 발견했다. 발신자는 지연이었다. 민수의 손이 떨렸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천천히 편지를 열었다. 민수 씨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쉽지 않네요. 한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당신도 나도 우리 둘 다 상처받을 일들에 대해서요.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당신을 배신한 것, 20년간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끝낼 수밖에 없게 만든 것.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이해해 주세요. 저도 처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대화를 멈췄을까요? 언제부터 서로에게 무관심해졌을까요? 당신이 회사 일에 매달려 있을 때, 저는 집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했어요. 외롭다고, 힘들다고 말해도 당신은 다른 집 아내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했죠. 준호가 커서 손이 덜 가게 되었을 때, 저는 뭔가 다른 것을 찾고 싶었어요. 제 자신을 위한 시간, 제 자신을 위한 꿈들을요.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저를 민수 아내, 준호 엄마로만 봤어요. 저라는 개인은 없었죠. 진호를 만난 것은 우연이었어요. 대학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그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제 꿈을 지지해 주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지연이라는 한 사람으로 봐주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지금 와서 변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잘못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당신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행복했던 적이 언제였는지를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당신을 아프게 한 만큼 저도 아픈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서로를 붙잡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준호에게는 제가 직접 설명할게요.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할 거예요. 당신도 준호를 잘 부탁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도 새로운 행복을 찾으세요. 20년 전 저와 결혼할 때처럼 다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되세요.
그때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지연. 민수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다. 지연의 말이 틀렸다고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정말로 좋은 남편이었을까? 좋은 아버지였을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민수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이번에는 지연을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 더 컸다. 그리고 결심했다.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외롭게 두지 않겠다. 지연은 떠났지만 인생은 계속되어야 했다. 민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냉장고를 열어 제대로 된 식재료들을 확인했다. 내일부터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비록 혼자지만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 했다. 그것이 지연에 대한, 그리고 자신에 대한 마지막 예의일 것이다. 민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쫓습니다. 성공, 돈, 명예.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민수는 아픔을 통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가 다시 일어설 힘이 되었습니다. 지연의 편지는 그에게 절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이정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혼과 외도를 다루는 비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실수를 하고 후회할 일들을 겪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와 후회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민수처럼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서로에게 귀 기울이며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다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민수가 새로운 삶을 다짐했듯이 여러분도 지금부터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이 소통하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